your husband. I'm another version of him from another universe. I'm here because we need your help. Very busy today. No time to help you. Across the multiverse, I've seen thousands of Evelyns. You can access all their memories, their emotions, even their skills. There's a great evil spreading throughout the many verses. And you may be your only chance of stopping it. Don't make me fight you. I am really good. I don't believe you. 세상 모든 부모와 지친 당신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플러스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에 재개봉한 영화 에에오를 영화관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시작 초반부터 이 영화를 만든 두 사람, 다니엘 콴과 다니엘 셰이너트가 나와 좀 시덥잖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10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정적이 흐르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든 관객들도 많았으리라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여 초 만에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은요. 조그마한 순간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곧 영화를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B급 영화다운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완벽한 흡입력으로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영화였습니다. 초반에 주인공 에블린, 양자경이었죠. 차가운 현실이 조명이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에블린의 모습입니다. 세무조사를 보느라고 수많은 영수증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와 가족들의 위한 음식을 챙기고 있고요. 손님들을 위한 송년 파티도 준비하고 있죠. 세탁소 기계도 고치고 있고요. 손님들의 불평, 불만까지도 해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rs. Wang. Mrs. Wang. Mrs. Wang, are you with us? I am paying attention. Now you may only see a pile of receipts, but I see a story. I can see where this story is going. It does not look good. 그렇게 정신없이 현실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요. 다 큰 딸 조이가 찾아옵니다. 가족들 식사 자리에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아버지에게 딸이 여자를 사귀고 있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친한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딸이 이제 실망을 하죠. 그런데 남편 웨이먼드 키호이 콴인데요.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에블린에게 말을 건넵니다. 손에 쥔 이혼 서류를 건넬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블린의 인생의 모든 것이 진퇴양난인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은요. 오늘까지 제대로 서류 제출을 하라며 마지막 경고장을 날리면서 갈수록 에블린을 더 대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이런 주인공 에블린이 빨리 초능력을 탑재해서 이 모든 문제를 빨리 다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었죠. 물론 그녀는 멀티버스의 전 우주적 위기를 모두 다 해결하지만 마블이나 DC에서 이야기하는 초능력을 발휘하고 어벤져스나 저스트 리그스 팀을 꾸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철학적이고요. 현실적이면서도 인간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그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보는 내도록 그 기발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요. 코믹함에도 웃음을 금치 못했고
사랑과 또 좌절과 비애의 눈물도 흘리게 되고요. 철학적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중간중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참 놀라운 점은요. 영화적으로 화려한 CG나 컴퓨터 그래픽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SF 장르에서는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날로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도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화가 펼쳐집니다. 연기자들의 연기는요, 또 얼마나 어찌나 매끄러운지 어디 구멍 하나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퍼펙트한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병맛이나 유머, 진지함을 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도요, 주연 배우 양자경이 여우 주연상을 거머쥐게 되죠. 남편 연기를 한 키오이 칸은 나무조연상을 받게 되고요. 세무조사관 역할을 한 제이미 리 커터스도 여우 조연상을 수상합니다. 사실 다른 배우들도요. 어디 하나 정말 빠지지 않고 기발하게 연기를 다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잘 구성할 수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감독의 역할이 컸겠죠. 실제로도 이 영화의 올해는요.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휩쓸게 되죠. 영화를 보는 내도록요, 어떻게 저렇게 기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전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내도록 진짜 들더라고요.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렇게 빠져들었던 영화인데요. Wow, that was really good. 사실 이 영화를 아내랑 제가 불현듯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요. 어쩌면 사실 아내의 상황이 주인공 에블린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아내가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와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며칠 째 말도 제대로 나누지 않는 냉전 상황이었는데요. 그 며칠 전에는 저랑 다투었죠. 하지만 뭐 하루 만에 바로 풀었기도 하고요. 뭐 저랑은 종종 있는 일상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요. 근데 딸아이랑은 처음으로 크게 이제 부딪힌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생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이런 말이 맞을 것 같다라면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부모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도 이토록 눈치를 보고 하인처럼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하소연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코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아빠 닮았어. 코 수술하고 싶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결국에는 고등학생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성형수술할 생각한다라고 아내가 이제 벌컥 화를 내고 서로 이제 며칠을 뻘쭘하게 대화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보고요. 돌아온 아내가 용기를 이제 가지게 되어서요. 딸아이에게 잘못했다라고 먼저 말을 건네자 딸아이도 이제 미안하다라고 눈물을 이제 폭포수처럼 흘리는 겁니다. 아내는 그때 엄마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줘야 하는데 엄마가 그럴 정도의 에너지가 없어서 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면서 이제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야기 주고받는 걸 보고도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세수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딸아이가 이제 부르더니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 겁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끌어안으며 크게 우는 겁니다. 저도 순간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만 말해줬습니다. 마음이 상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아빠도 마음이 가장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기 페이스 유지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하고도 충돌이 있긴 했지만요. 사실 요즘에 너무 이제 공부에 빠져가지고 방학 내도록 공부한다라고 친구들조차도 잘 만나지 않고 주말도 내도록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랑은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학교가 개학을 해서 학교 이제 수업에 나가는데요. 이제 필요 없는 교과목도 또 있고 또 친구들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휩쓸려서 좀 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자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이제 토로해서 그때도 제가 버럭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힘들겠구나 하고 이제 말았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 많았던 사춘기 이제 소녀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중간에 좀 중간중간 쉬어주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도 좀 잘 놀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공부도 하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인생은 대단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너무 빠르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달리다가는 쓰러질 수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락하고 이제 가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죠. 어쩌면 에블린의 가족의 이야기도 방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님이라면요. 이 영화 에에오를 꼭 보시기 권합니다. 요즘 이제 멀티버스라는 다중 우주 개념을 통해서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막 펼쳐 쏟아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멀티버스 영화는요. 정말 딴 세상의 이야기 같다.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질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끌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좋아했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시리즈로 나왔던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고 진짜 대실망감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종류의 할리우드 영화는 식상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영화 에올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멀티버스의 다중 우주를 다루고 있지만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은 현실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한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우리 자신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물론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미래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자녀와 가족과 주변 사람도 보면 국세청 세무관도 괴물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보시기 권합니다. 영화 시청 후에는요, 정말 작은 위로와 행복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와 성별과 조건과 상황은 서로 다 달라도요, 같은 시대에, 같은 순간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각자가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기에 다 제각각의 우주에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우주, 남편이나 아내라는 우주, 아들이나 딸이라는 우주, 직장 상사나 동료나 후배 직원이라는 우주, 친구나 연인이나 고객이나 그죠? 그 누구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 그 각자의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야말로 멀티버스의 우주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참 진솔되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 아바타 2편처럼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을 해야 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좁은 철학으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바타 1편에서 너무 영화에 감탄한 나머지 2탄을 정말 크게 기대하고 봤는데요. 오히려 스토리나 세계관은 더 편협해지고 미국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너무 무척 진짜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애올가 영화를 비교한다면 10배로 진짜 애올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애올에는요, 가족이 원수도 될 수 있다.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럽지만 나이가 들고 청소년이 되면 원수가 됐죠. 물론 또 나이가 들면 다시 또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우주 최고의 빌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됨을 강조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배려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유머러스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 아바타2처럼 억지로 주입식으로 밀어넣기 방식으로 그렇게 권선징악 형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자연스럽게 정말 코믹스럽게 철학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일깨워져서 명작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올은요, 아카데미 시상식, 95회 시상식을 완전히 휩쓸었는데요. 총 11개 부문에서 10개에 노미네이트 되어서요. 작품상을 비롯해서 총 7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여우 주연상을 받은 양자경을 비롯해서요. 양자경 씨가 그런 수상 소감을 밝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수, 힘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성이든 그죠? 또 말씀은 여성으로 이야기했지만 남성들도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겐 또 수상 소감이 특히 이제 나이라는 그 부분이 많이 다가왔었는데요. 사실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종 방송이나 학교 기관들의 요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갈수록 좀 강의의 수도 줄어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도서 집필 역량도 사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는 별로 늘지도 않고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요. 아내한테도 사실 뭐 딱히 잘하는 것 같지 않고요. 아이들한테도 좀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미안함이 있고요.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전처럼 아주 예전에는 제 글을 읽다 보면 정말 날카로운 총기와 얘기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진 것 같고요. 몸 여기저기에 이제 불편한 신호들이 오면서 건강에 이제 적신호도 오는 거죠. 이제 다 내 전성기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요. 차마 누구한테도 그런 힘듦,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지도 못했었고요. 사실상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경 씨 같은 경우에는요. 환갑의 나이를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녀에게서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서 저도 작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전성기가 오겠죠. 설령 사실 전성기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복잡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이런 위로와 칭찬을 건네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위로와 위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갈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 명대사를 통해서 영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영화 속에 제가 영상이나 지금 이미지로 편집하면 좋은데요.
지금 전체 영상도 아무런 편집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생략하고 편의상 제 육성으로만 담음을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블린이 포기하려고 할 즈음에 다른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기에 다른 세계의 에블린이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영화 제목에 멀티버스의 우주 세계관이 모두 다 담겨 있는데요. 영화는 총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2부 everywhere,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서, 3부 all at once, 그러니까 모두 한꺼번에, 그러니까 멀티버스라는 우주 세계관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약된 대사가 이제 빌런, 딸인 조부가 이제 남긴 대사인데요. 어느 날 심심해서 어떤 하나의 베이글 위에 모든 걸 올렸지. 내 모든 꿈과 희망, 옛날의 성적표, 개의 모든 품종, 인터넷의 구애 광고, 참깨, 양귀비씨, 소금, 그랬더니 알아서 붕괴되더라고. 세상 모든 걸 베이글 위에 올리면 이게 되거든. 진실. 그 진실이 뭐냐 하면 뭐 전부 다 부질없다는 거지. 라고 이제 이렇게 대사를 하는 것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자본주의가 대단히 만연한 시대에서 뭐 사람이 순진하다, 착하다 이게 칭찬이 아니라 어쩔 땐 욕으로 간접적인 이제 비판으로도 들리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멀티버스에서 성공한 웨이먼들은요, 결코 그런 순진함이 어리석은 전략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인공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내가 나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옛날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순진에 빠졌다라고 하셨어. 맞아. 그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당신이 그랬지. 세상은 잔인하고 우린 쳇바퀴 돌리듯 살 뿐이라고. 나도 알아. 당신만큼 이 세상에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늘 세상을 밝게만 보는 건 순진해서가 아니야.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이지. 난 그런 방법으로 살아남았어. 이렇게 해서 다른 우주에서 서로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혼하지 않았던 그 남편이 성공해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나눴던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에블린이 사랑하는 딸에게 간절히 이제 호소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사실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독백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대사를 마무리로 제가 오늘의 긴 영화 리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문제들은 다 무시할 거야? 넌 뭐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왜 그런 곳으로 가지 않는 거야? 엄마 딸의 모습이 아닌 곳. 이곳은 그래봐야 결국 상식이 통하는 건 한 줌의 시간뿐인 거야. 그럼 넌 소중히 할 거야. 그 한 줌의 시간을. 영화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다시 보시길 권하고요. 저도 다시 한번 꼭 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가능하면 영화관에 가서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OTT로 지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집중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영화관에 가면 완벽하게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족들과 이런 깊은 대화, 말할 수 없는 대화들도 나누게 되고요. 또 우리가 또 다른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저도 막 이렇게 편집한 것이 아니라 떠오른 생각들을 마구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이크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한순간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늘 자신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초보를 저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처음 살아가는 것이니까 실수하는 것도 좀 더 너그럽고 간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여러분,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He's waiting in the wings. The universe He speaks of senseless things. is so much bigger Secret is you and me. than you realize. Of all the places I could be, I just want you to share with me. Remember our mission concerning the fate of every single world of our infinite multiverse. There is no way I am the Evelyn you are looking for. Every rejection, every disappointment has led you here. To this moment. Don't let anything distract you from it.